자, 첫 번째 2025 가천대 기출과 그 다음에 2026 가천대 모의 문제까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출제 교재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연계 방식은 개념만 같고 문제 구조가 다른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수특, 수한 출제 비율을 따져보면요. 작년에 기출문제가 48문항이 나왔는데 그 중에 수능 특강 30문제, 그 다음에 수능 완성 18문제로 수능 특강에서 조금 더 많은 비율이 출제됐다는 점. 그래서 수능 특강을 좀 비중 있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레벨 1, 2, 3를 먼저 봐주시면 수능 특강 레벨 1에서도 4문제, 그리고 레벨 2에서 17문제, 레벨 3에서 2문제, 유제도 17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고르게 나온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중에서 중요도를 따지자면 레벨 2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능 완성 유형편 문제에서는 15문제, 실전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3문제가 나왔어요. 수능 완성 비중을 따진다면 실전 모의고사보다는 그 앞에 유형편 문제를 조금 더 비중 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단원별 출제 비율을 따져보면요. 수원에서는 28문제, 수투에서도 24문제, 수투에서도 24문제가 출제되면서 단원 비율은 거의 똑같죠. 그리고 지수로그에서 7문제, 삼각함수에서 8문제, 수열에서 9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비율도 어느 정도 다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 연속에서 8문제, 미분 8문제, 적분 8문제로 고르게 단원별 출제 비율은 고르게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분석 포인트 첫 번째 설명드릴게요. 식변형, 문제조건 변형 둘 다 이루어진 문제가 많았는데요. 원래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만 살펴보시면 식변형 위주로 연계율이 많이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일단 2025 작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식변형뿐만 아니라 1차 함수가 4차 함수로 변형되는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였는데 EBS 문제 그냥 3차 함수여서 조금 더 최고차 조건이 안 주어지면서 조금 더 어렵게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 조건을 변형하면서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가 되었고요. 오른쪽에 예시 한번 보시면 변형이 되었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똑같아요. fx에 여기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는 점 거의 유형이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1차 함수고 여기는 4차 함수예요. 그리고 우함수도 추가하면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아래 문제 봐주시면 수능 완성 다항함수의 미분법 27번 문제예요. 여기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해서 조금 더 쉬운데 가천대식으로 변형했더니 그냥 3차 함수래요. 그래서 얘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 그리고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가나 조건인데 지금 가나다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요 문제가 조건이 이 문제로 이 조건으로 변형됐다는 점.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연계율은 낮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연계율은 높지만 난이도가 조금 더 있는 형태로 변형됐다는 점. 자, 출제 포인트 두 번째 설명드릴게요. 여러 가지 조건을 추가한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에. 자, 오른쪽 문제 봐주시면 가천대 논술 47번 문제예요. 근데 레벨 2 6번 문제에서 변형이 되었죠. 가장 큰 차이점은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였는데 얘를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x는 8에서 최대값을 갖는 2차 함수. 그래서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여기 gx 함수를 봤더니 절대값이 없었는데 절대값을 포함하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1이라는 명확한 숫자가 있는데 상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미지수 a를 추가하면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을 문제예요. 자, 아래 문제 봐주시면 49번 문제는 레벨 2 3번 문제에서 변형이 되었는데 자, 가장 큰 차이점은 원래 정의역이 x바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깔끔하게 주어졌었는데 EBS 문제에서는 근데 가천대식으로 변형을 했더니 가천대에서는 로그를 추가하면서 로그 부등식도 풀 줄 아셨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수함수도 풀 줄 알아야 되고 최소값, 최대값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의역의 범위에 로그 부등식을 추가하면서 로그 함수까지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최대값과 여기서 이 a 미지수와 최대값 b 더한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가천대 문제에서는 언제 최대값을 갖고 언제 최소값을 갖는지 각각을 다 하나하나 구하는 문제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었어요. 자, 아래 문제 봐주시면 50번 문제예요. 레벨 2 1번 문제로 난이도가 쉬운 편이었는데요. 부분분수 형태는 똑같아요. 근데 무리식을 추가하면서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질 문제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fx, gx는 2025를 만족시키는 2차 함수 gx. 얘도 추가됐고, 그 다음에 또 추가된 점이 gx는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가 합과 곱을 만족시킬 때 거기에다가 2차 함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한 문제에 다른 복합 개념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조건을 추가해서 복잡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신 문제들 다 레벨 2 문제예요. 미지수, 절대값, 무리식, 2차 함수 최소값 등 여러 조건을 추가 변형하면서 체감 난이도가 원래 레벨 2에서 이거 어디서 봤던 문제인데 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조건들을 추가 변형하면서 레벨 2 난이도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레벨 3 난이도로 상승했다는 점. 그래서 레벨 2 문제를 반복 학습도 필요하지만 완벽하게 어떤 개념을 이용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 저희 교재를 이용하면서 가천대식으로 변형된 저희 문제를 반복 학습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석 포인트 세 번째, 고난도 중에서도 변형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레벨 3를 공부할지 말지 고민되는 학생이 많을 텐데 레벨 3 문제에서도 고득점을 원한다면 레벨 3 문제도 꼭 반복 학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심화교재를 냈기 때문에 심화교재에서 자, 가천대식으로 변형을 했어요. 자, 먼저 여기 함수의 연속 레벨 3 3번 문제인데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디귿만 가져왔어요. 기억, 니은, 디귿에서.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때 그 다음에 여기 f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였지만 여기 디귿만 가져와서 물어봤기 때문에 연속성만 확인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레벨 3를 반복 학습하셨어도 충분히 이 디귿만 가져와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푸실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 다음 도함수 활용 두 번째 레벨 3 1번 문제예요. 거의 보시면 단순 식변형 문제예요. 레벨 3 문제에서 고난도 문제에서도 변형이 될 수 있지만 연계율이 약 100%로 높기 때문에 공부할만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제작한 심화교재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고득점까지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 학습 방향 설명드릴게요. 정리하자면 연계 경향, 수능 특강 비율과 수능 완성 비율을 따지면 수능 특강이 조금 더 중요해요. 그래서 수능 특강 레벨 2 다개념 문제, 한 문제에 로그도 물어보고 지수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그래서 직접적인 단순 연계보다는 개념을 차용하고 문제 구조를 새롭게 구성한 문항이 이번 연도에 새롭게 다수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원별 출제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더 공부하고 어느 단원을 공부 덜하고 이런 것보다는 전 범위에서 약점 없이 실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자, 학습 포인트 4가지 설명드릴게요. 수능 특강을 중심으로 학습하되 단순 암기, 문제 패턴 숙지 안 돼요. 왜냐하면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변형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개념 적용, 변형 능력을 기르는데 조금 더 이번에는 중점을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출 변형 문제를 활용하여 풀이 과정을 서술형으로 훈련하고 그 다음에 풀이 전개 전반을 점검할 것. 자, 세 번째, 난이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상승했어요. 그 상승했다는 느낌은 레벨 3, 이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게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계율은 높아요. 고난도 문제는 오히려 연계율이 높아요. 하지만 원래 어려웠던 문제니까 연계율이 높아도 학생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연계율이 높아서 충분히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변형 문제를 연습하시면 반복 학습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드렸고요. 레벨 2 문제에서 레벨 3 문제로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다개념 문제였어요. 한 문제에 여러 개념이 섞여 있는 거. 그래서 확실한 개념 파악이 이번에는 준비하실 때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수능 완성은 실전편보다는 유형편 중심으로 학습하되 다개념 복합 문제. 자, 여기서 가천대는 다개념 복합 문제가 포인트예요. 여러 개념이 융합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 깊게 푸셔야 돼요. 그러면 2026학년도 가천대 모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기출문제에서 2025 가천대 기출 선다형 문제가 새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추가가 되었는데 원래 이 문제는 이 값이 8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EBS 문제는. 하지만 가천대에서는 2개를 추가하면서 문제 3개를 다 물어보는 문제로 문제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2025 기출에서도 실제로 선다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모의 문제 봤더니 모의 B형 8번 문제를 봤더니 여기서도 선다형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작년 기출에도 선다형 문제 나왔고 이번 연도 모의 문제에서도 선다형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번 연도 기출에 충분히 선다형 문제 출제 가능성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레벨 3 변형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모의 B형 8번, 모의 A형 8번 문제예요. 각각 여기서는 수학 1, 수열의학과 수학적 기납법 6단원에서 나왔고요. 이 문제는 레벨 3 2번, 그러니까 3단원 미분계에서 도함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 앞부분, 수원 앞부분 레벨 3 어려운 거 한 문제, 수투 3단원 도함수에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벨 3 문제도 모의 평가에 출제가 되면서 꼼꼼하게 푸셔서 레벨 3 문제까지 대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가천대 모의까지 봤을 때 최종 학습 방향 설명드리면 예상 문제가 전부 다 모의 평가는 수능 특강에서 연계되었어요. 그리고 연계율이 매우 높아요. 모의 문제는. 하지만 이전까지 기출문제를 봤을 때 수능 특강의 비율이 수능 완성보단 높긴 했지만 수능 완성에서 안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수능 완성도 꼭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상 문제답게 전단원에서 고르게 출제되었으며 기출도 고르게 출제되었고 모의 문제도 고르게 출제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이도도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균형 있게 분배됐기 때문에 골고루 레벨 1, 유제도, 예제도, 레벨 3까지 다 푸실 줄 아셔야 돼요. 학습 포인트 2가지. 수능 특강, 유제 레벨 3까지 꼼꼼하게 학습하고 변형 문제를 반복 풀이하여 완성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수능 완성에서 이번 연도에 안 나왔다 했어요. 예상 문제 전부 수능 특강에서 나왔지만 언제든 연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출에서는 수능 특강도 어느 정도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학습을 꼭 병행하셔야 돼요.